네, 현재 시간 2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 때문에 좀 많이 휘청거리면서 불안했는데 그동안 디데이였죠. 바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기자회견 시간에 이 백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겨 이코노미의 박소 기자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게 네. 지난해 1월 20일인데 1년하고도 37일 만에 드디어 국내에서도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보니까 오늘 오후 9시에 맞은 모든 분들이 이제 1호 접종자라는 네, 이름을 네. 붙였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동안 너무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냐. 이제 긴 터널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빛이 보인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받아왔는데 오늘부터 이제 일단 백신을 맞기 시작함으로써 전 국민의 70% 이상이 올해 9월까지는 백신을 다 맞아서 11월경에는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서막이 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9월 전 국민의 70% 이상 1차 접종을 완료로 목표하고 있고요.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사실 앞서 우리보다 먼저 미국이든 네. 영국이든 다양한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1호 접종자를 대부분 정했는데 우리는 왜 안 정했을까요? 일단 일제히 9시부터 시작 이렇게 하면서 맞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맞았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 번에 동시에 맞는데 보건소 중심에 요양병원 중심으로 해서 네. 또 우리 의료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속도를 빠르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동시에 일제 접종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이 회복력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집단 면역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전국 단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역량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날 접종자 수가 약 5천 명 정도네요. 네네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 시작한 건데 다른 백신을 맞을 수도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나중에 저도 네. 백신을 맞게 될 텐데 네. 어떤 백신을 맞는지 모르는 상태로 맞는다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일단 맞는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지금은 그것밖에 예.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네.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한국에 있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맞아요. 예, 지금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이 경북 안동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상품이 지금 현재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맞춰지고 있으니까 오늘만 해도 어쨌든 안동산 이 백신이 5천 명 이상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런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또 국내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네네. 확보가 더 용이했고요. 이후에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네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정부가 확보한 백신의 양도 궁금합니다. 이에 관해서도 질타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7,900만 명 정도의 네. 그 백신을 확보했다. 이게 지금 공식 발표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지금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0만 명분을 지금 정부가 확보를 했고요. 그 밖에도 얀센 600만 명분, 또 화이자 1,300만 명분, 그리고 또 모더나나 노바백스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이제 7,900만 명분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코백스라는 곳이 또 있어요. 코백스가 이제 그러니까 국제 백신 공급 기구라고 하는데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사실은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게 됐는데 이 화이자 백신은 사실 27일부터 또 그 전국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의료 종사자들을 통해서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분이 있고 또 화이자 백신을 맞는 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지금 배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이자 백신의 경우에는 유통 보관이 조금 까다로워서 영하 75도 안팎으로 되는 곳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것이니까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 이제 화이자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가 현재 정리된 바입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보시다시피 접종 횟수가 2회고요. 네. 얀센 1회, 화이자, 모더나, 코백스 퍼실리티, 노바백스 모두 다 2회입니다. 계속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 네. 오늘 본 소식에서는 또 이 모더나 백신 생산을 녹십자가 맡을 수도 있다. 추후에 이제 CMO, CDMO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또 관련주에 대해 예의주시할 텐데 네. 지금 백신 수혜주로 봤을 때 정말 백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섹터가 있고 간접적으로 영향보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위탁 생산으로 보면 방금 이야기했던 뭐 종근당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ST팜이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여기는 직접 진짜 생산을 한 곳이니까 네. 이런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는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만큼 공장 증설을 많이 해놨다.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는 또 다른 영역인데 치료제에서는 아직까지 뭐 승인이 국제적으로 난 곳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진척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주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국에 있는 바이오주가 한 번 더 강세를 갈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ST팜이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SK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도 하고요. 또 많은 증권사 리포트들을 보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 오늘 이제 안동공장에서 출시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조만간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회사의 흥행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향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진짜 IPO와 그리고 투자 그 시장의 하나의 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이 기업들의 CMO, CDMO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각국에서 많은 제약회사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한국에 있는 그 위탁 생산 회사들이 왜 그러면 좀 단기간 내에 이렇게 그 각광을 받았느냐? 후발주자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후발주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기계가 최신 기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위탁 생산을 할 곳을 그러니까 원래 누가 이제 주문을 할 곳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문할 곳을 많이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주문량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도 그걸 다 쳐낼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한국에 있는 제조 능력이 상당히 좀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어났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위탁 생산 업체들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백신 접종 이후 콘택트들의 주가의 변화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실제로 이제 일선에서 뜨시다 보면은 그런 유통업계 그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K뷰티라든지 이런 쪽은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좀 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한류 뭐 물론 이제 양국 간에 뭐 약간 좀 뭐 사이는 안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재 쪽으로 해서 그 컨텐츠라든지 K 컨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퍼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소비재 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지금 K뷰티나 이런 쪽이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내구재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로 보면 이제 술, 뭐 담배, 음료 이런 쪽으로 하는 쪽도 이제 야 조금 있으면 이제 외식과 그다음에 야외 활동이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이제 앞으로 그 증권사에서 높게 목표가를 잡는 곳도 있고요. 여기 더해서 뭐 이제 여행주와 항공주도 이제 조금 미리 사둬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까지가 현재 그 증권가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주식은 그 이전에 이후에 있는 일들을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주에 저희가 여행주들 그리고 항공주들, 콘택트주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업계 분위기도 향후 백신 접종 이후에 또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조금 더 야외 활동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